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학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김만중의 구운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영화도 하룻밤 꿈이어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쓰였지만 오늘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위해 쌓아온 것들, 소중히 여겼던 것들,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김만중이 살았던 17세기 조선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드는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김만중은 1637년에 태어나 1692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문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소설의 주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하던 시대에 서인의 거두로서 벼슬을 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벼슬을 잃고 다시 얻고 또 잃기를 반복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도 있었고 지난해 고향으로 내려가 야인으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구운몽을 탄생시킵니다. 김만중은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소설은 단순한 판타지나 모험담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심오한 명상입니다. 구운몽은 한국 고전소설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중국의 고전 주생전과 다정록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김만중은 그것을 뛰어넘어 조선의 정서와 불교 철학을 완벽하게 녹여낸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운몽이 쓰인 17세기 조선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동인과 서인의 당싸움이 국정을 좌우하던 시대, 벼슬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던 시대였습니다. 김만중 자신도 이 당싸움의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의 맛을 봤던 만큼 권력을 잃었을 때의 좌절과 허무함도 깊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명예와 부귀가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의 절망 속에서 그는 종교로 눈을 돌립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불교에 귀의했던 김만중은 불교의 인생은 꿈과 같다는 가르침을 구운몽에 녹여냅니다. 현실의 부귀도 결국 꿈, 죽음도 단순한 깨어남에 불과하다는 불교 철학이 이 작품의 뼈대가 됩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대는 당나라 시대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의 당나라가 아니라 한 인물의 마음속의 세계입니다. 인도에서 온 한 명의 나한, 즉 깨달은 불교 성자가 중국을 떠돌다가 한 명의 스님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성진입니다. 성진 스님은 불교 경전을 깊이 있게 공부한 수행자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진 스님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아직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도다. 세상의 욕망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팔보경을 받아라. 이 경을 읽으면 그대의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진에게 마약초를 먹이고 성진은 깊은 수면에 빠집니다. 이것이 구운몽, 즉 9가지의 꿈의 시작입니다. 성진은 첫 번째 꿈에서 당나라의 유명한 문인 최치원으로 환생합니다. 최치원은 타고난 천재입니다. 어려서부터 글과 학문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갑니다. 그의 재능은 인정받고 그의 명성은 천하에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최치원은 벼슬을 내려놓고 효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3년의 상복을 마친 후 그는 다시 벼슬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대성입니다. 최치원은 소대성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혼례를 올립니다. 아름다운 아내, 창창한 미래, 높아지는 권력과 명성. 최치원은 인생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은 계속됩니다.
최치원의 영화는 극도에 다다릅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얻어 최고의 관직인 재상이 됩니다. 헌제는 그의 지혜를 따르고 나라의 모든 큰 결정은 최치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내 소대성도 지금은 황귀비가 되어 황제의 가장 사랑받는 비입니다. 그들은 아들도 낳습니다. 금처럼 귀한 아들, 구슬같이 소중한 딸. 아족은 완벽하고 벼슬은 최고이고 명성은 천하에 가득합니다. 최치원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반란이 일어납니다. 황제를 시기하던 황제의 형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최치원은 황제를 보호하려다가 반란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반란은 빠르게 진압되지만 황제는 여전히 약해 보입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궁정으로 몰려옵니다. 어제의 벗이 오늘의 적이 됩니다. 권력의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최치원의 지위는 떨어지고 관직도 빼앗깁니다. 옛날 동료들은 그를 찾지 않고 옛날 제자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황제조차도 그를 피합니다. 아내 소대성의 지위도 함께 떨어집니다. 더욱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치 싸움에 휘말린 그의 가족들이 한 명, 둘, 셋 죽어갑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도 귀한 딸도 이 비극 속에서 죽습니다. 최치원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집니다. 최치원은 반역죄로 몰려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 소대성도 함께 유배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의 삶은 더욱 참담합니다. 남쪽의 궁벽한 섬, 그곳에 도착한 최치원은 더 이상 재상도 아니고 저명한 문인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죄수일 뿐입니다. 아내 소대성도 함께 고생합니다. 배고픔과 질병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곳에서 최치원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명성이 사라지자 비로소 남은 것이 보입니다. 아내의 사랑, 자신의 영혼,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그는 불령을 읽기 시작합니다. 유배지의 여유 속에서 처음으로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인가? 이 질문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구운몽이 정말로 9개의 구름 같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최치원은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환생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삶으로. 그는 왕족으로 환생합니다. 다시 권력을 얻고, 다시 사랑을 얻고, 다시 명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평민으로 환생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그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 후 그는 여인으로 환생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름다움이 그를 오히려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이번에는 노승으로 환생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삶에서 최치원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모든 삶이, 모든 욕망이, 모든 행복과 슬픔이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선진 스님은 깨어납니다. 마약초의 효과가 풀리면서 그의 눈이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인 것처럼. 그가 꾸었던 꿈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나안에게 묻습니다. 나안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대가 본 꿈이 모두 9,000년입니다. 형진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9,000년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의 현재의 삶도 누군가의 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도, 이 대화도, 이 질문도 모두 어떤 큰 꿈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성진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는 깨달았도다. 세상의 모든 욕망은 꿈이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구운몽을 읽은 60, 70대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최치원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과 겹쳐 보이지 않나요? 우리 세대는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가난에서 부로, 전쟁 속의 고통에서 평화의 시대로, 농업 중심에서 산업화로,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우리는 최치원처럼 여러 번의 환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최치원처럼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직급을 올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우리도 최치원처럼 부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만큼의 행복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쌓아올린 재산과 명예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었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최치원이 9번의 삶을 거쳐야만 깨달았던 것을. 우리의 청년 시절의 친구들 중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빛납니다. 김만중이 구운몽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부귀 영화도 하룻밤 꿈이여라는 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권력과 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운몽에서 가장 반복되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최치원의 각 환생에서 그의 곁에는 항상 소대성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로, 저번에는 누이로, 혹은 친구로. 이름과 신분은 바뀌지만 그녀는 항상 그 곁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만중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권력은 사라지고, 부는 사라지고, 명성도 사라진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죽음을 초월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구운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욕망은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욕망도 이루지 못한 욕망도 결국 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이제는 그 윤회에서 벗어날 차례입니다. 둘째, 모든 영화는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만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치원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고생도 헛되지 않습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다섯째, 깨달음은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치원이 9번의 삶 끝에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현재의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운몽은 약 400년 전에 쓰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에 더욱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혹시 최치원의 9가지 삶 중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순간이 우리의 성진 스님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진 스님은 나한의 손에서 깨어났고 그렇게 깨어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 꿈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깨어날 수 있습니다. 권력의 꿈에서, 부의 꿈에서, 명성의 꿈에서,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꿈이든 현실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누리고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하룻밤 꿈이어라. 이 말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고, 깨어나고 있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운몽을 함께 읽으며 여러분과 나는 또 다른 꿈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를 위한 이문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